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 밤 10시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좌파 진영 지식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주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반성문이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말이죠. 유시민 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씨가 대표하는 좌파 진영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확정 편향에 사로잡히고 적대감을 갖다가 보니까 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집단 사과로 보입니다. 집단 사과. 그리하여 유시민 씨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무렵에 조국 부인이 정경심 씨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거짓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이 유시민 조국 류로 분류가 되어야 할 최강욱 의원이 가짜 인턴 서류를 만들어 준 죄로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조국, 최강욱, 유시민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강욱은 조금 다르지만 특히 조국, 유시민 두 사람은 좌파 진영의 간판입니다. 좌파 진영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몰락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사과를 했으니까 어쨌든 두 사람의 추락이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추락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좌파 진영은 지난 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담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잡고 그들이 선이다. 일종의 지식인 사회에서 갑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등장하면서 좌파 진영의 지식인들 논리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강화되는데 거꾸로 좌파 진영 지식인들은 하나씩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적 인물이 조국, 유시민, 최강욱, 류가 아닐까요? 뭐 김모준은 지식인으로 보기는 가당찮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둘러보아도 좌파 진영에서 전 국민적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문정인, 조정래, 정세현, 임동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말빨이 먹힙니까? 예컨대 문정인 같은 사람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던 사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도 몇 달 지나면 다 헛소리가 돼버리는 정세현도 마찬가지. 비핵화 사기극의 말하자면은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사기극으로 들통이 나니까 침묵하고 무슨 말을 하도 이제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조정래 씨. 자, 이게 어떤 단편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파 진영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지식인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이 한국은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지식인들, 양반들, 그리고 과거시험 합격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조선조의 사자하고 비슷합니다. 기자, 검사, 판사, 정치. 이런 사람들을 총괄하면 이게 지식인 그룹입니다. 조선이나 한국은 지식인이 권력을 잡는 나라입니다. 저 유럽은 기사나 왕이나 부자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대한민국은 달라요. 조선은 다릅니다. 물론 예외 시대는 있었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그게 지식인이 주도하지 않고 이 군인들 또는 이승만 같은 위대한 선각자가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뒤에 다시 조선조의 체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사회에서 누가 자도권을 잡느냐가 그 상당 기간 뒤에 누가 권력을 잡는가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 순간에 보면은 주도권이 조국, 유시민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바처럼 주도권이 좌파 진영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중간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왜 이 좌파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권 등장하고 나서 몰락을 시작했느냐 하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권력은 강화됐는데, 그러나 지식인은 권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죠. 지식인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또 과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법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아시다시피 과학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그것이 이 정권의 속성이고, 이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좌파 진영이 거기에 부응하다가 자기 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지식인은 최소한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고, 법을 부정하면 안 되고, 과학을 부정하면 안 되죠. 권력을 따라가다가 지식인이 자기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왜 한국 좌파 지식인 사회가 조국, 유시민처럼 몰락하기 시작했느냐. 이 좌파 진영에서 하나의 구심점이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결국은 악마화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르자고 해가지고는 지금 무슨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했지만은 그들은 아주 속이 허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심점이 무너졌습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악마화에 성공한 거죠. 대한민국 세력이 그동안 이 세 사람을 악마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고 있던 좌파 지식인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무도 대놓고 이 세 반역자를 편들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대한민국이 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물질적 토대, 제도적 토대, 경제적 토대는 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 지식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적폐청산의 위선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것이구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입니다. 탈원전, 4대강 보호 깨부수기, 그걸 통해서 과학을 부정하는구나.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을 변호하기는 힘듭니다. 또 스스로 과학을 부정하면서 논리를 세우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비핵화 사격의 들통남으로써 이제는 북한 문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논리를 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리와 사실을 무시한 가짜 검찰개혁, 윤석열 몰아내기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정의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엉터리 경제이론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엉터리 경제 이론을 가지고는 아무리 좌파 지식인들이 교묘한 논리를 구사한다고 한들 소득 주도 성장을 어떻게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더욱더 이 좌파 지식인들의 행태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물의 집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인이 이런 사람을 변호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미지가 한 덩어리로 결집하고 굳어지는 바람에 좌파 진보 민주투사는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조롱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거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유시민의 자기 고백이었다. 유시민의 자기 고백은 한국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적 자기 고백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중에서요, 지식인 사회에서 큰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기자입니다. 이 기자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 현장 기자 40몇 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듯이 기자들이 반정부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 기자들은 사실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 정권은 사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자들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좌파 지식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영훈 교수 팀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지식인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졌다는 이야기죠. 즉 좌파 지식인들이 앞세웠던 가짜 민족주의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짜 민족주의가 가만 보니까 이게 민족주의도 아니고 결국 종족주의, 인종차별주의구나. 이것은 반인류적인, 어떻게 보면은 야만적인 이념이구나 하는 것의 허상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연동돼 가지고 지금 종군 위안부들을 이용했던 단체의 정체도 또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정리하면은 좌파 지식인 진영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그 상징적 인물 두 사람, 조국 그리고 유시민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좌파 전체의 미래 5년 뒤 또는 10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뇌 사상 전쟁에서 좌파가 패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좌파와 치열하게 싸웠던 우파 사상가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요 사이는 오히려 이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좌파나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좌파 진영의 본색을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 사과를 받아낸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조국 흑서를 썼던 멤버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 세 사람은 우파 지식인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국 유시민을 잡고 앞으로 좌파 지식인들에게 큰 아마 압박을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파가 좌파와 사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식인과 지식인 대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음모론자들입니다. 이 음모론자들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다 싸우면서 다 이기는데 요 사람들의 이 음모론자들의 추태로 해가지고 다 이긴 이 사상 투쟁에서, 지식인 투쟁에서 오히려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시급히
음모론 문제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